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영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에 대해서 리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멋대로 뽑은 법정 영화 베스트 10 중에서 이제 9위입니다. 이 영화는 그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원작 작가인 마이클 코넬리가 범죄 담당 기자였고 이분이 실제 본인의 취재를 바탕으로 만든 소설이라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거를 이제 브래드 퍼만 감독이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웰 메이드 스릴러고 또 법정 영화의 이게 진수를 보여줘요. 주연은 이제 매튜 맥커너이하고 이제 라이언 필립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이 변호사는 주인공은 주로 악당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가리지 않고 돈만 되면 변호를 하는 이제 속물 변호사고요. 이름은 미키 할러입니다. 네, 돈만 되면 물불 안 가리고 어디든 달려가요. 그러니까 기사를 대동하고 그 멋진 링컨 컨티넨탈 차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아시다시피 링컨 컨티넨탈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의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양반은 이제 교도관한테 뇌물도 주고 이게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돈만 되면 모든 사건을 맡아요. 이렇게 폭주족들이 사건 맡아달라고 막 쫓아오기도 할 정도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친구는 돈이 안 되면 폭주족 사건도 자기가 안 맡아버리는 아주 그런 깡 좋은 변호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 길바닥 변호사예요. 이렇게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이제 속물 변호사 할러는 그 매춘 부인 레지나 캄포라고 하는 여성을 흉기로 폭행하고 이게 중상해를 입힌 루이스 룰레라는 재벌 청년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이 루이스 룰레는 이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가지고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금 체포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참 이 영화에는 이제 할러의 전처 역할로 매기 역으로 마리사 토미가 출연을 하는데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피터 파커 주인공의 이모 역으로 나오는 등 이제 베테랑 연기자죠. 이 영화에서는 이제 검사 역인데 주인공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연기자 중에 하나인데 엄청난 미인이죠. 어쨌든 이 사건에서 이제 의뢰인인 이제 루이스 룰레는 100만 불을 이제 보석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이제 석방은 일단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할러의 본격적인 변호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루이스 집안에 가족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상한 말을 해요. 할러가 아는 브로커가 이 사건을 이제 가져온 줄 알았더니 소개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루이스 룰레가 미키 할러 변호사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할러는 수입료를 더 땡길 수 있는 기회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지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이제 돌입한 주인공 할러. 자, 의뢰인인 루이스는 이제 최대한 빨리 재판을 막 털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웬일이죠? 이 루이스는 본인이 피해자 레지나 캄포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럼 루이스를 이제 할러는 이제 의아한 눈으로 보죠. 루이스는 이 영화에서 오히려 레지나 캄포가 뭔가로 자기의 뒤통수를 내리쳐가지고 본인은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 루이스에게 다시 한번 할러는 확인을 하고 하는데 뭔가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닌 게 아니라 영화의 전개를 보면은 루이스가 변호사 할러에게 거짓말하고 숨긴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걸 알고 이제 루이스에게 변호사인 나를 왜 속였냐라고 묻는 할러. 변호사를 속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미법에는 변호사 특권 내지는 변호사 의뢰인 비밀 특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수사기나 외부에 이제 말하지 않아도 되고 말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의뢰인 간에 이제 자유롭고 솔직한 의사 교환이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어쨌든 법치주의 싫어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거나 관습으로 굳어진 제도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의뢰인인 루이스가 대체 왜 할로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참 의문입니다. 루이스는 어쨌든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요.
의문에 빠져 있던 할러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다가 문득 본인이 예전에 변호했던 사건이 이제 딱 떠오릅니다. 과거에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 마티네즈라는 친구가 루이스하고 이제 비슷한 인상착의를 이제 얘기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할러는 자신의 의뢰인인 이었던 피의자 마티네즈, 이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라, 이거 안 되는 사건이다, 이게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설득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티네즈가 정말 무고한 피고인이었다면 어떨까요? 할러는 비로소 과거에 본인이 변호한 그 마티네즈 사건과 이번 루이스 룰레 이 변호 사건의 진범이 전부 루이스일지 모른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할러는 이제 뒤늦게 마티네즈에게 찾아가가지고 과거 강간 사건의 진실을 물어봅니다. 마티네즈를 만나가지고 비로소 과거의 강간 살인 사건, 그 사건의 진실과 진범을 할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비로소. 자, 근데 문제는 이 변호사 의뢰인이 비닉 특권 때문에 할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러는 의뢰인인 루이스 룰레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그다음에 루이스한테 불리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설했을 때 뭐 자격 박탈 등의 굉장히 불이익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인인 할러에게는 지금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주인공이. 이 영화의 백미가 그리고 여기에 있어요. 루이스가 본인을 선택한 진정한 이유를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된 주인공 할러. 그 영화 보시면 이제 루이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할러에게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털어놓습니다. 왜냐? 할러가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아니까. 할러는 본인이 이제 루이스의 계략에 완전히 빠진 걸 이제 알게 돼요. 이렇게 속수무책인 가운데에서 이제 배심원단 앞에서의 그 루이스 룰레 공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러의 파트너 프랭크가 이제 살해된 채 발견이 되는 사건도 벌어지고요. 이게 할러는 루이스가 한 짓이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하죠. 분노, 슬픔, 무기력 이런 거에 빠진 할러. 만취해가지고 매기한테 뭐 하소연하기도 하죠. 할러는 이제 과거 의뢰인이었던 마티네즈가 무고한 의뢰인이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한 자신에게 엄청나게 실망을 한 상태예요. 괴로워하는 할러를 보고 이제 매기도 안타까워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할러는 프랭크, 자기 이제 파트너인 프랭크 살해 사건의 담당 형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루이스가 또 다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걸 알게 됩니다. 바로 할러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할러의 콜트 우즈맨 권총, 그게 사무실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권총에서 나간 총알로 이제 프랭크가 죽은 거라고 이제 형사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제 할러의 권총으로 프랭크를 살해하고 살인죄를 할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악마 같은 역할이에요. 라이언 필립이 소름 끼치는 연기를 잘 표현했어요. 완전히 진퇴양난인데 의뢰인인 루이스에게 이제 뭐 불리한 짓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악마 같은 살인범 루이스를 변호해야 될 처지에 놓인 할러. 그는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를 할까요? 이상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의 리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매튜 맥커너이는 속물이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나쁜 남자 역을 제대로 연기해냅니다. 사실 매튜 맥커너이가 실제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배우예요. 본인의 실제 경험 때문에 이게 사실감이 넘치는 그런 변호사 역할을 소화할 수 있었던 거죠. 속물 변호사 대 악랄한 의뢰인의 지능 게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실 것을 권할게요. 자, 그럼 리뷰 여기서 마치고 노마드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뵐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안녕.